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 이제 뭐 재건축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해서 좀 한 2주차, 3주차 정도 재건축 관련돼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건축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바로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재건축 같은 경우나 뭐 재개발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과거에는 좀 상대적으로 속도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주거정비지수제 이야기를 좀 뭐 들려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뭐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주민 동의나 뭐 노후도 평가에 따라서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또는 뭐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이 재개발 지수 같은 경우가요 폐지가 됐습니다. 자,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게 이제 폐지가 되고요. 이게 2021년도 5월 16일 날 이제 서울시 기준입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뭐 이미 언론에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중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포인트냐면요. 첫 번째는 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다는 거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이제 재개발 속도나 재건축 특히 이런 속도들이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년 5월 16일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자, 두 번째가 이제 공공기획도에서 뭐 구역 지정 기간 단축이나 뭐 지연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 동의율도 간소화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을 다시 또 신규 지정 활성화. 자, 보통 이제 재개발에 해제된 지역들은 좀 탄력, 힘을 좀 잃어가지고 동력을 잃어서 좀 이제 주춤하고 한 5년, 뭐 6년 이상 막 좀 정체된 구간이 있었는데, 자, 신규 지정 활성화 된다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바로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자,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층수 제한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면 당연히 이제 속도가 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매년 뭐 재개발구역 공모 추진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 뭐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실제 이제 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가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법이 나와 있고요. 주거정비법이 있는데 이제 도정법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 지금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다 보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거 좀 내용을 보면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 지금 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 기준이 있고요. 뭐 어떤 분들 또 여기서 뭐 궁금하신 분들 보면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입주권이 무조건 안 나온다. 뭐 상가는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이런 것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날짜, 연도 같은 경우 뭐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포인트가 이제 중요하겠죠. 뭐 지금까지 앞에 내용은 그냥 뭐 이런 흐름이고 지금 과거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나는 좀 재개발, 재건축 하고는 싶어. 하지만 자금이 많이 들어갔거나 또는 시간적인 그런 것도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나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보다는 좀 더 틈새 시장 전략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노후도 기준치 완화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노후도 기준치 완화되는 지역들 하면 딱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 호수밀도 완화가 있고 자, 재개발 추가 진행 시 유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재개발 추가 진행 시 유리한 지역이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보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보면요. 고시가 나옵니다. 고시가 나오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뭐 두 필지 이상을 합쳤다면 인센티브 용적률 인상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이런 지역들을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포인트 또 하나 노후 지역. 자, 뭐 도심권이나 영등포, 용산 일대를 하는데 자, 물론 뭐 노후 지역에 투자하면 좋지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슈를 좀 더 2, 3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뭐 재건축하면 좀 인기 있는 아파트는 비싸고 또는 속도가 안 나는 아파트를 가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 또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소액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20년 이상 걸리면 또 내 돈을 묶이지 않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에 맞춰서
가감하게 깰 수 있는 게 바로 틈새 시장 전략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 펜스가 쳐져 있죠. 이게 어디냐면요, 바로 모래내 시장 이 지역 일대 바로 가재울 루탄 9구역입니다. 자, 가재울 9구역인데, 자, 가재울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 뭐 시장 재개발이라 보여도 될 정도로 상업지 재개발입니다. 자, 과거에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은 시장은 개발이 안 되지 않나? 시장이 어떻게 개발이 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좀 뭐 1대1 상담이나 뭐 다양한 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면요, 그렇게 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 과거에는 뭐 시장 일대가 좀 많이 노후된 지역들 보면 뭐 현대사업에서 좀 깨끗하게 꾸몄는데, 자, 요즘엔 뭐 온라인, 그다음에 대형 마트에 밀려서 현대사업을 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잃다 보니까 아예 전면 철거,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이 지역도 지금 제가 뭐 가재울 9구역 같은 경우에도 주상복합 형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재건축을 좀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후도 심한 지역 일대가 특히 우선순위가 되겠죠. 특히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뭐 공공의 목적을 많이 띄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 우선순위로 먼저 개발되는 지역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먼저 좀 힘을 실어주겠죠. 그게 바로 이제 노후도 심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뭐 대단지 재건축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틈새 시장을 전략하시면, 물론 뭐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대규모로 그냥 재개발 재건축 규모가 크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금액 상승률은 적을 수 있지만, 하지만 시간적으로 이제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2, 3년이면 뭐 완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 도심에서도 을지로나 종로 일대나 뭐 제가 써놨는데 이 지역에도 의외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런 것도 좀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영등포 일대도 당연히 준공업지역, 향후에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일대와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을 좀 노려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 뭐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재건축이 현재 진행이 이미 되었거나 또는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실제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자, 양념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자, 여기 양평동 일대 지금 현재 뭐 계획안이 짓고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기계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착공돼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요, 자, 사업 전에 영등포 기계상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상당히 있는 건물입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 투자를 할 때 상가,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 않나? 이거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모습이죠. 2021년도 2월에 이제 준공 이제 완료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건물이 딱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딱 들어왔고 입주를 했는데, 자, 주상복합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뭐 제가 계속적으로 한 1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틈새 시장으로 시장 재건축이나 또는 뭐 서울에도 뭐 대치동은 뭐 남서울 종합시장처럼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고요. 또는 이 도심지 일대에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나갈 수 있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다음 시간 좀 이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